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임 V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월 25일 일요일에 열렸던 대한항공전보스와 OK금융그룹 은맨 배구단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승을 달리던 대한항공이 OK를 만나가지고 덜미를 잡혔어요. 1, 2세트 진짜 실망스러운 경기력 보여주다가 3, 4세트 때 반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5세트 막판에 승기를 잡았다가 집중력과 운이 약간 따라주지 않으면서 결국 시즌 첫 패를 기록했습니다. OK금융그룹은 승점 3점을 확보해야 되는 경기에서 3, 4세트 집중력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5세트 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매치 포인트에도 여러 번 밀렸지만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어요. 뭐 부족함이 있었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고 좀 맞물려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또 상대가 대한항공이었던 만큼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1세트부터요. 뭐 어처구니 없이 대한항공이 큰 점수 차로 내주면서 OK가 기선제압을 한 번에 확 해버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저는 일단 한 선수하고 비에나 선수 이 조합 부진부터 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1세트 초반에는 분명히 OK가 더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면서 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서브 에이스도 내주고 대한항공한테 막 역습 허용하는 등 오늘 어렵겠는데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운 공격 하나를 송명근 선수가 잘 처리해주면서 사기가 확 올라가고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그 펠리페 서브였어요. 속공하고 비에나의 오른쪽 공격이 안 통하고 곽승석이 범실까지 저지르면서 순식간에 동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송명근한테 서브 에이스 두 개 두들겨 맞으면서 대한항공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해요. 반면에 OK금융그룹은 기세를 바짝 올렸죠. 근데 OK를 상대하는 모든 팀은 이 장면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OK는 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은 송명근이 살아나면 이 OK금융그룹은 다른 어떤 팀을 만나도 쉽게 안 무너집니다. 반면에 송명근이 봉쇄당하면요 OK는 정말 그 경기 힘들게 가요.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갑니다. 대한항공이 이때 그 송명근 선수 서브 리시브 하나를 성공을 못 시키면서 완전히 길을 살려준 거예요. 반면에 송명근 선수는 올 시즌 들어와서 뭐 최근 몇 시즌보다도 더욱 뭐 몸 상태가 좋다 하던데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기선 제압을 해오는 정말 외국인 선수를 넘어선 에이스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또 이 와중에 또 대한항공이 믿었던 그 리시브 라인 오은열, 곽승석 차례로 무너지죠. 특히 곽승석 선수는 1세트 때 리시브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결국 저는 여기서 이 세트가 갈린 거라고 봅니다. 비에나가 공격에서 못해준 게 맞지만은 너무 리시브가 안 좋으니까 또 상대적인 강점이라고 완전히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무너지니까 아픔이 두 배가 됐던 거죠. 뭐 정지석, 곽승석, 오은열 그리고 정성현, 송명근, 심경섭 누가 봐도 리시브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이 압도적인 그 우세를 자랑하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송명근 서브도 잘 들어갔고 조금 뭐 애매하긴 했지만은 리시브가 많이 붙었던 볼이 있었어요. 한선수 선수가 토스하기에 그거를 이제 비에나한테 처리를 하라고 줬는데 이게 또 블로킹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비에나 선수 점퍼가 좀 낮아 보였어요. 단순히 토스가 낮아서 여기에 맞추느라 낮게 점프를 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저는 근데 전부터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비에나 선수가. 또 OK저축은행, OK금융그룹 블로커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시점까지만 해도 확실히 둘 중에 누구 잘못이다, 뭐 토스 범실이다, 아니다, 공격수 잘못이다 이렇게 판가름은 정확히 내기는 어려웠지만은 이 조합의 문제는 지난 경기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이 1세트 초반부터 계속 또 말썽을 일으키면서 결국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리시브가 안 좋았을 때, 곽승석 선수 리시브 특히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리시브가 안 좋았을 때 세터가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래도 2단 연결을 공격수한테 잘 연결해주면은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데, 한선수 선수가 그 쫓아가는 속도가 좋지가 못했어요. 움직임이 굉장히 뭐랄까요, 확실히 나이를 먹었나?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공을 쫓아가는 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안정적인 토스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공격수들이 제대로 때리기가 힘들어지면서 블로킹에 걸립니다. 반면에 이민규 선수는 뭐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에도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가지고 힘있게 양날개한테 밀어주는 그런 토스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포인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딱 이 차이였던 거예요. 한 팀은 리시브가 좋지 않았는데 그걸 세터가 제대로 올려주면서 포인트로 연결했다는 거죠. 대한항공은 그러지 못한 거고. 이거는 단순히 나이와 체력 탓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지금 시점에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좀 더 라운드가 지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프리뷰 때 한 선수라든가 뭐 정지석이라든가 뭐 이 핵심 멤버들의 국가대회, 국제대회 차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나이는 더 한 살 먹었지만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1라운드 세 번째 경기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좀 석연치 않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개막전 전에 그 피로골절 얘기 있었던 이민규 세터가 몸이 더 굉장히 경쾌했어요. 움직임이 어려운 볼도 굉장히 빨리 쫓아가가지고 좋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토스가 나왔고요. 이런 게 계속 나와요. OK저축, OK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애초에 리시브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지 않거나 그런 거친 리시브 혹은 어택 라인 살짝 뒤에 형성되는 그런 리시브 공도 잽싸게 쫓아가가지고 좋은 토스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날 경기에서만큼은 이민규 선수가 만족스럽게 잘 올려준 것이죠. 또 운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택 커버 같은 경우는 좀 운도 좀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블로킹에 걸린 공이 그냥 이렇게 팔을 대고 있는데 거기 와서 잘 커버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운도 좀 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케이가 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좀 반면에 항공은 잘 블로킹 잡았다 싶었던 게 커버가 되면은 기운이 좀 빠질 수밖에 없죠. 2세트도 시작은 대한항공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첫 포인트부터 블로킹 잡아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에나가 공격을 두 번을 하고 두 번 다 잡힙니다. 근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 제가 보기에는 점프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1세트까지만 해도 이게 토스 범실인가? 공격수가 잘 못한 건가? 좀 이런 애매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세트 보면서 이거는 토스도 토스지만은 비에나 탓이 크다 라고 제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포인트였냐면요, 두 번째 비에나 선수가 두 번째 공격할 때였는데 이때는 그냥 오픈 공격이었어요. 세트 플레이가 아니라 한 선수가 오른쪽으로 잘 밀어줬어요. 직선 쪽 공격도 할 수 있게끔 안테나 쪽에다가 정확하게 토스를 밀어줬는데 타점도 맞춰서. 그런데 또 그대로 블로커 손에 걸려가지고 그냥 블로킹을 셧아웃 당합니다. 비에나 선수 공격이. 물론 느린 화면으로 보면은 이 당시 블로킹을 한 게 송명근 선수였거든요. 손 모양이 정말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딱 그 스파이크를 덮기는 해요. 그런데 높이가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원래 잘 나갈 때 비에나 선수는 이런 거 막 쳐내기도 기가 막히게 하고 다 포인트로 연결시켰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문제가 있다. 비에나 선수가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 라는 거를 좀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사를 들어보니까 좀 무릎 쪽에 좀 통증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무릎 쪽에 통증이 있으면 경기를 좀 빼야 되는데 뭐 경기를 하면서 뭐 나아질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산틸리 감독이 해외 쪽에서는 이 쓸놈쓸 쓰는 선수만 쓰는 걸로 좀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비에나로 밀고 나갔던 것 같은데 다음 경기가 좀 더 오히려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2세트는 또 버텨주던 정지석 선수도 문제를 일으켜요. 공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못 됐죠. 그런데 저는 2세트는 OK가 잘했다기보다는 대한항공들이 자기들이 원래 잘하는 배구를 전혀 못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서브 진짜 약했습니다. 송명근, 심경섭 이 라인은요, 제 생각에는 러셀, 이시몬 다음으로 리시브가 안 되는 라인이에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라인을 제대로 못 털었어요. 송명근이 2세트 때 딱 리시브 2개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선수 목적타. 그리고 심경섭 선수가 리시브를 10개 중에 7개를 완벽하게 받아내요. 이거는 오케이는 정말 잘 버틴 거죠. 잘 버텨낸 거고, 송명근이 리시브를 잘 피해 다닌 거고, 송명근한테 리시브 가는 거를 정성현이나 심경섭 선수가 잘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경기가 안 풀려요. 이거 대한항공의 강 서브나 까다로운 서브로 최대한 송명근과 심경섭 선수 리시브 성공률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리시브가 좋으니까 이민규 세터가 하고 싶은 세트 플레이 다 할 수 있었고요. 안 그래도 뭐 경험이라든가 실력이 좀 부족한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여기에 완전히 낚여가지고 허둥지둥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진성태, 이수왕, 한상길 이 세 명이 2세트 때 나온 센터들이거든요. 세 명이서 블로킹 딱 한 개 잡았습니다. 한 개. 이수왕 선수가. 그리고 원래 대한항공 로테이션 상에서 좀 강점 보이는 때가 정지석이 오른쪽 전위에서 공격 하나 하고 1번 자리로 올라가서 강 서브 넣고 후위에서 파이프 옵션 가실 때거든요. 근데 1, 2세트 때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가장 날카로운 그런 공격 루트 하나가 차단이 된 거잖아요. 2세트 같은 경우는 8대 10에서 8대 12가 되는 과정에서 정지석 공격이 진상원한테 블로킹 걸리고 그 다음 거는 아예 그냥 뭐 어처구니 없이 그냥 밖으로 크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나왔잖아요. 사실 여기서 2세트도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 2세트 때 대한항공은 이길 수 있는,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잘하는 배구를 못했던 거예요. 특히 그 와중에는 비에나 선수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무릎 통증이 좀 있었다 얘기합니다. 저는 뭐 한선수 선수 토스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리시브 안 된 볼을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못했다는 점. 자, 그리고 3세트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때부터 대한항공은 유광우, 임동혁 조합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에 앞서가지고 이 반전을 하는데 성공한 그런 가장 열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단연코 서브가 일단은 제일 먼저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OK에는 리베로 제외하면은 뛰어난 그 리시버가 없어요. 그리고 이시몬마저 한전으로 가면서 송명근, 심경섭 여기 이 무너지면은 뒤가 없습니다. 뒤에 나올 만한 선수가 뭐 김웅비 막 이런 선수거든요. 리시브 더 안 돼요. 이날의 시절부터 김웅비 선수는 리시브 좋았던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서브로 이 포인트를 반드시 서브로 이 포인트를 공략을 해야 돼요. 반대로 이거를 공략만 잘 하면은 경기가 쉽게 풀려요. 지난 시즌에 OK를 만나서 이겼던 팀들이 대부분 그랬고요. 지난 시즌뿐만이 아니라 다 그랬죠. 이게 이제 3세트 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대한항공이 본인들이 잘하는 배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세트 시작하자마자 대한항공이 3대 0으로 앞서가죠. 뭐 첫 포인트야 뭐 유광우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뭐 속공 쓴 거니까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변칙적인 거고, 이런 세트 초반 속공인 이런 변칙에 제대로 대응 못한 거는 뭐 그렇게 비판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2대 0 되는 거, 서브를 아주 까다롭게 짧게 떨어뜨려가지고 그 심경섭 선수가 제대로 못 받았고 그냥 펠리페한테 준 게 그대로 블로킹이 잡히죠. 그리고 3대 0으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경섭이 리시브를 또 못하고요. 바로 그냥 넘어오는 거를 속공으로 반격해가지고 점수를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서브예요. 그리고 다른 팀에 비해서 OK 금융그룹이 뭐 공격력이라든가 이런 세터 역량은 좀 좋을지 몰라도 리시브에서 버티는 힘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계속 공략하는 수밖에 없어요. 7대 3에서 8대 3 되는 포인트가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세트, 그 3세트가 사실상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임동혁 선수 서브였거든요. 이때 제가 해설 듣다가 좀 짜증이 났었어요. 해설은 SBS 이종경 해설위원이었거든요. 3세트 초반부터 계속 까다롭고 막 강한 서브로 OK 리시버드 흔들면서 우세를 점하고 앞서가는 그런 팀한테 범실 안 하는 서브를 넣어야 한다고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국내 배구판 이 원로들 마인드예요. 대표적인 그런 마인드예요, 이게. 강서브로 흔들어가지고 상대 리시버 털고 그걸로 오픈 공격을 강제해서 블로커나 수비로 잡아내는 게 사실상 공격의 첫 그 스타트인데, 그리고 전 세계 배구 트렌드로 이게 자리 잡은 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도 범실 안 하는 서브 이러고 있잖아요. 범실 안 하는 서브 가볍게 넣어주면요, 상대가 리시브 깔끔하게 받고 세터 이민규 진짜 세트 플레이 잘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반격당해요. 이런 해설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범실 안 하는 서브라는 말 자체가 좀 모순이에요. 이게 서브 넣는 팀에서는 뭐 범실을 안 해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이종경 해설이 평소에도 굉장히 리시브를 강조하거든요. 리시브 강조하는 이유가 별거가 아니에요. 블로커 속일 수 있는 세트 플레이를 하려면은 세터 머리 위에 깔끔하게 갖다주는 그런 좋은 리시브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범실 안 하는 약한 서브를 갖다주면은 두 팀한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뭐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강서브를 넣어라, 뭐 이건 아닙니다. 강서브를 정말 절대 못 넣는 선수들이 있어요. 진짜 연습해도 아무리 안 되는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은 목적타 서브를 까다롭게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결국은 3세트에서 심경섭 선수가 서브로 힘들어하니까 김웅비 선수가 뭐 바꿔주잖아요, 나와서. 근데 뭐 나오자마자 또 리시브 문제 일으키죠. 그렇게 세트 끝났어요. 4세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대한항공 서브가 에이스 2개를 포함해가지고 OK금융그룹 리시브 효율을 40%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리시브가 갑자기 거칠어지니까 이 팀의 장점, 이민규 세터에서 출발하는 그런 현란한 세트 플레이가 어느 정도 봉쇄당합니다. 시작부터 리시브를 막 흔들어 버리는데 심경섭 펠리페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여기다가 목적타 서브를 넣고, 이게 이 리시브가 라이트 쪽으로 붙으면서 도저히 펠리페가 공격할 그런 움직일 만한 공간이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밀어주는데 송명근 공격이 바로 블로커들한테 걸려서 점수를 내주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 포인트. 서브로 괴롭힌다는 거. 이거는 우리 카드가 나경복, 알렉스 두 명이 뭉쳐있으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포인트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후에도 이제 OK금융그룹이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5대5에서 7대5 2점 차로 벌어지는 그런 포인트를 허용을 하는데, 이 와중에 또 리시브에서 사고 난 게 심경섭 선수예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좀 후배들한테 양보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 유광우 세터가 정말 중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뛰어난 운영을 보여줬어요. 진짜 베테랑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OK가 베테랑의 그런 경륜, 경험 이런 거를 너무 안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유광호 세터가 한창 잘할 때가 삼성화재에서 막 가빈이나 뭐 레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출 때거든요. 근데 이때 유광호 선수가 어떤 배구를 했는지 떠올려 보면요, 뭐 외국인한테 몰빵하는 건 뭐 당연해요. 근데 나머지 공격 점유율 분배가요, 중앙에다가 정말 많이 줬었어요. 특히 레오 있을 때. 뭐 속공을 10% 후반대까지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다가 파이프 공격, 레오 파이프 공격 뭐 거의 뭐 치트키였지. 시몬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 유광호 세터는 중앙에서 파생되는 공격을 잘하는, 운영 좋아하는 그런 세터라는 거예요. 실제로 4세트에서도 전체 유광우 손에서 나간 31개 공격 중에 속공이 5개, 파이프 3개,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속공만 16%가 넘어가는데. 전체 공격 중에 뭐 속공 비중이 5%, 6% 이런 팀도 있잖아요. 이런 팀에 비하면 벌써 뭐 3배 가까운 비중이잖아요. 이런 걸로 상대 블로커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틈에 날개한테 분배를 하면은 임동혁 선수가 재미를 보고 뭐 이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격 과정에서 속공 쓰는 팀,
속공 쓰는 거 정말 쉽지 않지만 이게 강팀의 면모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반격 과정에서 한상일 선수 속공 하나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아마 5점 차인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4세트도 뭐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정말 저는 베테랑의 그런 운영을 봤다는 점에서 이날 유광호 선수가 3, 4세트에 보여준 운영은 정말 대단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5세트에 좀 안 나와요. 5세트에서는 아무래도 좀 마지막 세트이고 15점이면 끝나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좀 더 소심해진다고나 할까? 좀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하고 별개로 5세트는 조금 집중력, 그리고 뭐 약간 운, 이런 면에서 뭐 오케이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결국 2점 차로 듀스 접전 끝에 세트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경기 자체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뭐 공격이 하나 제대로 들어갔는데 진짜 어떻게 그냥 손에 걸려가지고 막 이건 진짜 100% 운이다 싶을 정도로 디그가 돼서 올라가서 뭐 그 포인트를 다시 가져오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공격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힌 거라서 조금 운이라고밖에는 좀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운을 만들어낸 게 그 끝까지 진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수들이라고 봐야겠죠. 5세트는 일단은 제가 유광호 선수 그 중앙 위주의 운영, 그 3, 4세트 잘했다고 정말 칭찬 많이 했었는데 5세트에 이게 또 안 돼요. 그리고 서브도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과감한 운영과 과감한 강 서브가 마지막 세트에서는 좀 그 예리함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많은 팀들이 이렇습니다. 자,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대캐피탈 이 지난 경기, 이 전 경기 현대캐피탈 경우 같은 경우는 5세트 그런 접전 상황에서 정말 그 센터 쪽에서 신영석, 최민호 이 라인이 뭐 블로킹이라든가 강서브라든가 속공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대한항공이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뭐 센터는 많죠. 뭐 이수왕, 한상길, 진지휘, 진성태, 조재영 무려 5명이 이날 등장을 했었는데 확실한 주전이 없어요. 이수왕 선수가 물론 가장 앞서 있긴 하지만은 나머지는 확실한 주전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감도 떨어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대한항공이 아마 팀 블로킹은 1위를 달리고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지난번 우리 카드하고 할 때 정지석 선수가 11개인가 12개 잡아낸 것 때문에 확 앞서 있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경기가 누적이 되면은 자기 자리 찾아갈 그럴 겁니다. 오늘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센터들이 블로킹 면에서 좀 아쉬웠고 펠리페의 공격을 너무 많이 허용했다는 거. 자, 그 점이 페인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오케이는 사실은 펠리페, 송명근, 쌍포가 정말 잘해주면서 승점 3점 가져왔어야 되는 경기예요. 그런데 고질적인 약점, 서브리시브, 특히 심경섭 여기서 터지면서 풀세트 가면서 결국은 2점만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뭐 강팀 상대로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만은 이런 점수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가져오지 못하는 경기가 누적이 되면요, 나중에 피로가 쌓이고요, 체력이 떨어지고요, 특히 잔부상과 이런 몸 상태에 있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OK 금융그룹 같은 팀에게는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승점 3점 가져오는 것도 강팀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리하자면은 대한항공은 비에나 한 선수 부진이 저는 가장 컸다고 보고요. 또 나머지 선수들 서브에 있어서 좀 기복이 있었다는 점. 오케이는 뭐 양날개가 잘 터지면서 쉽게 가는 듯 했으나 리시브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비타민 V였고요. 다음 시간에 KB손해보험 대 한국전력, 제가 1라운드에서 가장 기대하는 매치업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